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특혜 연루 혐의로 두 번째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이 대표는 2차 조사에서도 새로운 증거는 없었다고 비난했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 조사를 지연시켰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은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후보의 4파전으로 결정됐습니다.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친윤계로 분류되는 현역 의원들이 대거 탈락하고 이준석계 후보들이 약진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회장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돈을 제공하는 역할, 이른바 전주로 참여한 손모 씨에 대해선 범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간이 소변 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대마를 상습 흡입하거나 다른 마약류를 투약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국과수의 모발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사망자 수를 훌쩍 넘긴 튀르키예 강진 사망자가 2만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강진 발생 닷새째에도 두 아이와 엄마 등 기적 같은 생존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연루 혐의로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젯밤 10시 35분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나와 2차 조사 역시 검찰에 포획된 대장동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 새로 제시된 증거는 없었다며 왜 다시 불렀는지 의심이 될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은 자신이 낸 서면 진술서의 단어 의미나 문장의 해석을 묻는데 절반의 시간을 보냈고 의견을 묻는 것도 상당히 많았다며 이럴 시간에 50억 클럽이나 전세 사기범,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게 진정한 검찰의 역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관련 이재명 대표 2차 조사에서 지엽적이거나 반복된 질문으로 수사팀이 시간을 끌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조사가 지연된 건 오히려 이 대표 탓이 크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팀은 준비한 질문을 신속히 신문하려 했지만 중대사건으로 조사받는 당사자가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신경질적으로 갖가지 이의를 제기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새로운 증거 없이 사실이 아닌 의견을 묻는 경우가 많았다는 이 대표 주장에는 본인의 기존 발언이나 서면 진술서 내용과 배치되는 다양한 증거를 제시하며 의견이 아닌 사실을 확인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번까지 3차례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한 이재명 대표의 최근 행보를 보면 당 내부 결속에 부쩍 공을 들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읽히는데 남아있는 변수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 조사가 거듭될수록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자신감이 붙은 것 같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고강도 수사에 아직 제대로 된 직접 증거는 없다고 연일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회장만 소환되면 이재명은 끝장날 것이다 이러면서 변호사 대비 대납 의혹 마구 부풀리더니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대표의 자신감은 당 내부 결집을 위한 총력 대응으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 출석 시 이른바 병풍 동행 논란이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자 제발 나오지 말라며 배웅 금지령을 내린 것이나 비명계 의원들을 향한 극렬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 공격에 중단해달라고 공개 호소한 것도 단일 대우 이탈을 우려한 행보란 분석입니다. 이자를 짓밟아도 민생을 짓밟지는 마십시오. 국민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백현동 특혜 의혹 등으로 수사가 확대되자 비명계 일각에서도 검찰을 향한 반발 심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백현동 사건도 앞으로 2주, 3주가 더 걸릴 건데 그러면 그때 가지고 또 오라 그럴 건가? 아하. 그러니까 요거도 먹는 거죠. 다만 그간 단일 대우 기조에 힘을 보태온 박홍근 원내대표 임기가 오는 4월께 마무리되고 새로 선출될 원내 지도부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지켜볼 대목입니다.
좀처럼 상승세를 타지 못하고 정체 국면인 당 지지율도 총선이 다가올수록 이재명 대표 책임론으로 붉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민주당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있다. 그러한 목소리들이 보다 더 이제 아직 표출은 안 된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날카로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또 재판까지 고려하는 검찰이 소환조사 단계에서 이 대표에게 모든 패를 다 보여주진 않을 거란 면에서 검찰 수사발 악재는 언제든 다시 이 대표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는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이렇게 4파전으로 확정됐습니다. 최고위원 후보 8명과 청년 최고위원 후보 4명도 추려지면서 여당 지도부 입성을 위한 경쟁은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본경선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책임당원 6,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후보가 예비경선 문턱을 넘었습니다. 당대표 후보들은 한자리에 모여 페어플레이를 다짐했는데 양강으로 꼽히는 김기현, 안철수 후보는 저마다 당권 적임자를 자처했습니다. 더 열심히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를 향해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당선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내년 총선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지원 유세를 요청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하람, 황교안 후보도 선전 각오를 밝히면서 추격 의지를 다졌습니다. 저는 총선 승리, 수도권 승리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 천하람이가 꼭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저는 역전의 황교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반드시 역전을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전해 드리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득표율과 순위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출처를 알 수 없는 수치가 나돌면서 물밑 신경전도 벌써 시작되는 양상입니다. 최고위원 후보는 원외 인사인 김병민, 김용태, 김재원, 민영삼, 정미경 후보와 현역 초선 의원인 조수진, 태영호, 허은하 후보로 압축됐습니다. 김가람, 김정식, 이기인, 장해찬 후보는 청년 최고위원 한 자리를 놓고 본선 경쟁을 펼치게 됐습니다. 후보자 확정과 함께 전당대회 레이스는 본격적으로 출발 총성을 울렸습니다. 다음 주 제주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면서 7차례에 걸쳐 당원들 지지를 호소합니다. 다음 달 4일부터 나흘간 당원 투표 100%로 진행되는 본선 투표 결과는 다음 달 8일 전당대회에서 발표됩니다. 당 대표는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상위 후보 2명이 결선을 치릅니다.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할 지도부를 뽑는 집권여당 전당대회가 앞으로 한 달 가까이 치열하게 진행됩니다. 역대 가장 많은 84만 당원의 표심이 누구를 향할지 아직 섣불리 예측하긴 이르다는 관측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이번 예비경선에선 당내 주류인 친윤계와 비주류 친이준석계의 성적이 확연히 엇갈렸습니다. 특히 최고위원에 나선 친윤 현역 의원들은 대거 고배를 마신 반면 이준석계 후보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는데요. 각 진영의 본선 레이스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천하람 당대표 후보에 김용태, 허은하 등 최고위원 후보까지 이른바 이준석 사단 4명 모두가 본선 레이스에 안착했습니다. 두 줌이 되고 세 줌이 돼서 그것이 태풍을 일으킬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을 보여주셨습니다. 반면 최고위원에 나섰던 친윤계 박성중, 이만희, 이용 의원은 예비경선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현역 의원 프리미엄에 조직력을 앞세운 친윤계의 지지를 받았던 만큼 당혹스러운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텃밭에서 바람을 제대로 불러일으킬 때만이 우리 국민의힘의 총선 압승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엇갈린 성적표를 두고 20에서 40대 젊은 층 당원이 늘어난 선거인단 변화가 원인이란 분석과 함께 선거 초반 윤심 갈등과 친윤계에 대한 반감으로 비주류의 결집력이 강해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친윤계 후보군이 난립하며 표가 분산된 것도 판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승리에 성공의 해트트릭을 해낼
최전방 공격수 장예찬에게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지지율이 꼴찌였는데 4명 후보 안에 들게 해주신 기적은 당원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때문에 양 진영 모두 본선 레이스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위기감을 느낀 친윤계로선 중도 성향 당원을 잡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 최고위원 주자들 간 교통정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친 이준석계 또한 새모를 위한 조직력 확보에 사활을 걸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당대표의 경우 김기현, 안철수, 양강 구도석에 결선 투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친 이준석계가 어떤 전략적 선택에 나설지도 주목됩니다. 전당대회가 치러지는 3월 8일까지 토론회 등 각종 변수에 선거 판세는 여러 차례 유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한 달 예비 경선 결과를 바탕으로 한 당심 잡기 전략에 각 주자들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회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주가 조작 선수로 활동한 이모 씨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 원을, 김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취재팀이 지진 최대 피해 지역인 튀르키예 하타이주 안타키아를 찾았습니다. 기능이 완전히 마비될 정도로 파괴된 도시에서 우리 긴급구호대는 한 명의 생존자라도 더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현지에서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가 건물 곳곳이 폭탄을 맞은 듯 주저앉았습니다. 아직 무너지지 않은 빌딩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절반가량 기울어진 건물이 위태로워 보입니다. 여진이 이어지면 추가 붕괴로 이어지기에 십상입니다. 안타키아 도심에 있는 골목길입니다. 이 2층짜리 건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이 겹겹이 잔해가 쌓였고 이 주차됐던 SUV 차량은 파편에 묻혀 옮길 수조차 없습니다. There was like 20 people and we tried to rescue them, but still, as we know, 4 or 5 people under the building. We don't have any idea because we don't have any noises. Also, we don't have any rescue team professional. 우리 긴급구호대는 도심 전체를 돌며 생존자를 찾고 있습니다. 성인 한 명이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무너진 건물 좁은 틈 사이로 들어가 인기척에 귀를 기울이고 붕괴 장소에서 군견과 함께 미세한 흔적이라도 찾기 위해 안간 힘을 씁니다. 시민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구호대에 직접 탐색을 요청합니다. This for this 100,000 people is dead. Thank you Korea. Thank you every city. Thank you. 한 명의 생존자라도 찾겠다는 일념으로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수색 작업을 벌이는 긴급구호대. 튀르키예 사람들은 구호대의 노력이 기적을 일으키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강진 발생 닷새째에도 기적 같은 생존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려 110시간 만에 구조되는가 하면 두 아이와 엄마의 생還소식도 전해집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건물 잔해 속에서 한 여성이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강진으로 무너진 건물에 파묻힌 이후 110시간 만입니다. 올해 27살의 라비아 오프켈리는 앰뷸런스에 실리자 울음을 터뜨렸고 지켜보던 주민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튀르키예 키리칸에서는 40살 여성이 104시간 만에 빛을 봤습니다. 구조 순간을 지켜보던 이 여성의 동생과 구조대원들은 서로를 안아주며 안도했습니다. Wir sind einfach alle erleichtert. Wir sind sehr erleichtert. Die Frau, die hat sich durchgebissen, die hat nicht aufgegeben und wir sind alle so dankbar, dass sie jetzt in diesem Rettungswagen liegt. 튀르키예 이스켄데룬 인근의 누르다지. 스페인 구조대가 구조 작업 24시간 만에 6살짜리 누나와 남동생을 구해냈습니다. 아이들은 구조 순간까지 무려 4일을 버텼습니다. 더욱 다행스럽게도
남매 엄마도 근처에서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몇 시간째 구조 작업을 벌이던 대원들이 건물 잔해 속에 간신히 몸을 구겨 넣습니다. 4살 여자아이는 이렇게 살아 돌아왔습니다. 생존의 골든타임은 72시간. 하지만 기적 같은 생還소식이 구조 현장에 희망의 메아리로 울리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두 차례 강진으로 인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사망자 수가 2만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사망자인 18,500명을 훌쩍 넘는 수치로 21세기 들어 7번째로 많은 희생자를 낳은 참사로 기록됐습니다. 튀르키예 재난관리국은 현지 시간 10일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가 19,87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튀르키예와 국경을 맞댄 시리아에서도 당국과 반군 측 구조대 하얀 헬멧이 밝힌 것을 합친 사망자가 3,37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인천에서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던 12살 어린이가 숨진 채 발견됐죠. 계모에겐 아동 학대치사 혐의가, 또 친부에겐 상습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됐는데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한 친아버지는 자신은 때린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부모 모두 구속됐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고개를 푹 숙인 채 호송차에서 내리는 30대 남성. 집에서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초등학생의 친아버지 A씨입니다. A씨는 구속 전 피해자 신문을 앞두고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아들을 때리는 걸 본 적만 있을 뿐 자신은 때린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아이를 때렸습니까? 전 안 때렸어요. 아이를 무엇으로 때린 거나 뭐 이런 거 보신 적은 없으세요? 그거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건 역시 아내가 다 한 일이라며 발을 뺐습니다. 아이는 왜 학교에 안 보냈습니까? 그것도 지금 한 겁니다. 뒤이어 법원에 나온 의붓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에게 혹시 미안한 마음 없으십니까? 처음에 경찰에서 왜 자해했다는 진술을 하셨나요? 이들 부부의 12살 아들은 지난 7일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집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부는 처음엔 아이의 몸에서 발견된 멍이 자해에서 생긴 거라고 주장하다 훈육하기 위해 때렸다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다만 아내와 남편에게는 각각 다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계모는 의붓아들을 학대하고 숨지게 한 혐의가, 친부는 상습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친아버지의 경우 아이가 숨진 당에 출근했다가 아내의 연락을 받고 귀가한 거로 드러나면서 아이 사망과 직접적인 관계를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경찰은 앞으로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와 함께 학대가 이뤄진 기간이나 방법 등을 계속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 정밀 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유아인의 소변 검사 결과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걸 확인하고 수사 범위를 넓혔습니다. 다만 이 검사에서 프로포폴은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노동개혁에 속도를 내면서 개혁과제와 관련한 전문가 협의체들이 속속 발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대화의 핵심 주체인 노동계가 빠지면서 자칫 반쪽짜리 결과물이 나올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있었던 노사관계 제도 관행 개선 자문단 발족식입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 협의체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에 꾸려졌는데 학계와 노무법인 대표 등 1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자문단은 노조 설립과 단체 교섭, 파업 시 대체근로 개선과 노조의 투명한 조직 운영 등과 관련한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첫째는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두 번째는 상생, 세 번째는 노사 균형성입니다. 국민들이 공감대와 상식에 부합되도록 최대한 고민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마스터 플랜을 올 상반기 안에 완료한다는 목표 아래 결과물 도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꾸려진 전문가 협의체만 5개에 달합니다.
지난달 11일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을 위한 TF가 첫 모임을 연 데 이어 이달 들어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상생임금위원회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에도 속속 발족했습니다. 하지만 노사정 협의 핵심 주체인 노동계가 모두 빠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새로운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선 반드시 노사정 3자가 함께 모여 결정해야 하는데 정부가 노동계를 배제했다고 비판합니다. 자문단 의제 역시 대체근로 허용이라든지 노조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누가 봐도 노사관계의 균형을 상실한 내용입니다. 한국노총은 편파적 구성과 재계의 소원수리 역할을 할 자문단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주노총도 윤석열 대통령과 노동부 장관에게 노동개혁 관련 공개 토론을 제안한 데 이어 5월 총궐기, 7월 총파업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려 있다며 노동계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지만 노조회계 투명성 문제 등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터라 자문단 정상화에 대한 비관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최근 들어 각 지역마다 청소 용역업체의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울주군 환경미화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계약을 3개월마다 갱신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김나래 기자입니다. 울주군의 생활 폐기물을 수집하고 운반하는 한 청소 용역업체. 이 업체와 계약된 청소 노동자들은 3개월마다 용역업체와 새로 계약해야 했습니다. 법적으로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이 됩니다. 하지만 무기계약직에 이르지 못한 노동자들은 3개월짜리 근로계약을 8번이나 작성해야 했습니다. 다시 다가오는 3개월 후를 위해 가슴 졸이며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쥐죽은 듯 일한다. 2023년 2월 1일 현재 45명의 노동자 중 15명이 2년 미만자로 숨죽이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다. 그렇다 보니 지난해 한 노동자는 마지막 8번째 계약을 앞두고 고용 승계가 이뤄지지 않아 일자리를 잃어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회사의 여건상 계약 기간을 단축하더라도 민형사상 어떤 이유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2년이 지날 때까지 고용 불안 속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울주군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위법 사항은 없었다며 노사 간의 근로계약서에 대한 승인 권한 역시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적 위반 사항이 되면 해지 기준에 넣어가지고 경고를 준다든지 경고 몇 번에 폐지를 한다든지 그런 걸 할 수가 있는데 법적 위반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들어가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희가 이거를 강제할 수단은 없고요. 이들은 3개월 근로계약을 파기하고 이를 승인한 공무원의 징계도 요구했습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대구에 있는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이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바뀝니다. 특별시와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의무 휴업일을 전부 평일로 정한 건데요. 전통시장 상인들과 노동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마트 이용객들의 호응이 큰 만큼 전국으로 확산할지 관심입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대구에 있는 한 대형 마트입니다.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이 아닌 월요일로 바꾼다는 안내판이 내걸렸습니다. 대구시가 한 달에 2번인 마트 의무 휴업을 휴일에서 평일로 바꾼 겁니다. 전국 특별시와 광역시 가운데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정한 건 대구가 처음입니다. 대형마트 17개와 기업형 슈퍼마켓 43개 등 모두 60개 매장이 대상입니다. 마트 이용객들은 긍정적입니다. 평일에는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마트 갈 시간도 별로 없고 많이 시간 쫓기고 그래서 제가 주말을 많이 이용했거든요. 근데 주말에 가려고 하면 한 달에 2번 정도는 마트에 문을 닫게 되니까 갈 때마다 좀 불편한 것도 많이 느껴가지고. 하지만 마트와 가까운 전통시장에서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마트가 쉬는 주말이면 손님이 늘어나고 시장에 활기가 돌았었다는 겁니다. 대형마트들이 공휴일날 영업을 하면 상당히 어렵죠. 안 그래도 전통시장이 지금 낙후됐고 주차시설이라든가 등등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적극적으로 닫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트 노동자들의 주말 휴식권 보장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마트노조의 반발도 여전합니다. 이들은 대구시가 이해 당사자인 노동자들을 배제한 채 휴업일을 마음대로 바꿨다며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강경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 달에 2번 일요일에 가족들과 여행을 가고 소풍을 갈 수 있는 권리마저 박탈당하는
마트 노동자들이 의무 협의를 변경해 이해 당사자가 아니면 누가 이해 당사자란 말인가? 하지만 휴일 휴업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온 데다 온라인 쇼핑과 경쟁해야 하는 유통업계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대구에서 시작된 평일 휴업이 전국으로 확산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최근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위스키를 구하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이른바 오픈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주류업계에서는 희소성에 더해 설탕을 뺀 무가당 제품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 실제로 열량이 얼마나 낮은지 윤혜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늦은 밤 편의점 앞에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간이 의자와 담요를 챙긴 수십 명이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한국인이 만든 첫 싱글몰트 위스키를 사기 위해 온 겁니다. 이곳에서 구할 수 있는 위스키는 단 38병입니다. 하루 전날부터 이 위스키를 구하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270병만 소량으로 풀려 구하기 어렵다는 점도 매력적이지만 생산자가 한국에서 세계적인 위스키를 만들어내기 위해 들인 땀과 노력이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전주에서 새벽에 5시 반 기차 타고 한 여기 10시 정도에 도착했고요. 이렇게 기다려서 산다는 것 자체가 안 믿을 수도 있지만 로또 1등 된 것보다 좋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걸 생각해. 이렇게 계속 기다리면서 그 마음을. 한국인이 최초로 만든 위스키라는 점이랑 또 김창수 대표의 그런 스토리? 위스키를 어떻게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위스키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왔고 이런 것들이 첫 잔이요. 저 혼자 온전히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세대 사이에서 특유의 향과 맛을 느낄 수 있는 위스키가 인기를 얻고 있는 겁니다. 최근 주류업계에서는 이런 희소성 있는 제품과 더불어 설탕을 뺀 무가당 소주 열풍도 불고 있습니다. 소주의 쓴맛을 잡기 위해 첨가했던 과당을 빼고 감미료를 넣어 제로 슈거를 내세웁니다. 건강이 우선인 추세에 맞춰 주류업체들이 앞다퉈 출시한 상품들이지만 실제 열량을 따져보니 무가당 소주 한 병이 밥 한 공기 정도로 일반 소주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알코올 1g당 열량은 7칼로리로 설탕보다 높아서 도수가 현저히 낮지 않는 한 열량은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주에 들어있는 알코올의 도수는 똑같기 때문에 알코올에 의한 칼로리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설탕보다도 더 몸에 해로울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설탕을 뺐다 하더라도 소주에 포함된 알코올 자체가 건강에 해로워 과음을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과거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2월 16일 광명성절을 앞두고 대형 도발을 일삼았는데요. 북한의 도발 양상이 과거로 회귀하고 있어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낼지 그 여부도 관심입니다. 최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북한 조선중앙TV가 내보낸 기록영화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1991년 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추대되는 장면과 후계자 시절 모습이 담겼습니다. 당중앙위원회 결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중앙위원회는 최고사령관으로서 김정일 북한이 오는 16일 김정일 위원장 생일인 이른바 광명성절을 앞두고 추모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백두혈통의 세습 정당성을 선전하는 건데 문제는 생일을 전후한 도발 여부입니다. 북한은 2013년 3차 핵실험과 2017년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 시험 발사를 김정일 생일을 나흘 앞두고 실시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인공위성 광명성 4호도 2016년 김정일 생일을 앞두고 발사됐습니다. 2018년 이후 주춤했던 북한은 지난해 10월 5년 만에 일본 열도를 넘기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을 발사하는 등 도발 양상이 과거로 회귀하고 있어 이번 광명성절도 주목됩니다. 또 최근 공식 석상에 등장하고 있는 김주애가 김정일 생일에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등의 행사에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최근 백두혈통 우상화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광명성절을 김정은 가계 우상화에 활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짐재가 또다시 출현한다고 하면은 그런 어떤 후계자 내정 설립보다 더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북한은 이달 하순에 농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 전원회의도 예고하는 등 식량난에 직면한 북한이 백두혈통 우상화 작업으로 돌파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YTN 최두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최근 열병식에서 고체 연료 추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처음 공개한 것과 관련해 비핵화 원칙과 외교적 해법 추구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대변인은 전화 브리핑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대량 살상 무기가 세계적인 안보 불안 요인이란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최근 전세 사기 예방과 단속, 처벌 강화 방안 등이 담긴 대책을 내놓는 동시에 안심 전세 앱도 새로 만들어 공개했습니다. 피해 임차인과 관계자들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면서 추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심전세 앱을 시연하며 설명합니다. 임대인 보증금 미반환 사고 이력 같은 정보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3억을 내고 들어가면 경매까지 들어갔을 때 1억 2천만 원을 손실 볼 수 있다라는 손실 예상 금액까지도 안내를 합니다. 시세 100%까지 가입 가능한 전세금 반환 보증제도가 사기 수단으로 악용된 만큼 가입 대상 전세가율을 90%로 낮추는 방안 등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여러 대책이 발표됐지만 현장에선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임대인이 중간에 바뀌면 임차인에게 알리는 특약 삽입이 공고 수준이라 효과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임대인이 중간에 변경되는 걸 저희한테 미리 고지를 하고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법안이 마련이 되어야만 이런 게 실효성이 있는 거지. 시세 정보가 다세대와 50가구 미만 아파트 등에 한정됐고 다가구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빠져 아쉽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해당 앱으로 다가구에 대해서는 가액 파악이 가능하지 않아서 결국 반쪽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전문가인 중개사를 놔두고 가액을 알기 어려운 임차인에게 가액 조사를 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모든 것을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보유 주택수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이나 매수 절차를 더 까다롭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3채를 가진 사람하고 30채 가진 사람하고 300채를 가진 사람은 전혀 성격이 다르거든요.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가, 나중에 이 전세금 반환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증명을 받아서 그것이 증명돼야만 허가를 해주는.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법안 역시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토부는 앱을 업데이트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관련 법안 통과를 서두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전기 자동차는 요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이제는 차뿐만 아니라 비행기도 전기로 움직일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 나사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 비행기를 개발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전기 비행기 개발이 속속 진행돼 주목됩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미국 나사가 개발 중인 전기 비행기 X-57 맥스웰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로 14개의 전기 모터를 가동해 최대 시속 277km의 속도를 냅니다. 나사 연구진은 최근 리튬 배터리의 에너지를 전기 모터에 전달하는 모터 조절기의 진동과 열 테스트에 연이어 성공했습니다. 실제 비행에서 접할 수 있는 영하 23도에서 영상 63도 온도 범위와 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진동 환경에서 모터 조절기의 성능을 각각 확인했습니다. In this configuration, we're shaking the CMC or cruise motor controller in the Z-axis, that's up and down. And that way we can see if anything's going to come loose, if we're going to have any problems with the unit whatsoever. 저명한 전기과학자 맥스웰의 이름을 딴 X-57 맥스웰의 시간당 평균 연료 비용은 기존 연료의 6분의 1 수준이라고 나사는 설명했습니다. 나사는 올해 안으로 X-57 맥스웰 초기 모델의 시험 비행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서 영국 항공기업 제로에이비아는 지난달 수소전기 비행기의 10분간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수소연료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 효율적이며 배터리처럼 무겁지 않은 게 장점이라고 회사는 설명했습니다.
3 times better energy per kilogram than even jet fuel, 100 times better than the batteries, and that's why we chose hydrogen as the primary fuel for our power plants. 미국 항공기업 이비에이션은 지난해 9월 리튬 배터리를 적용한 전기 비행기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이 비행기는 30분 충전으로 1시간 비행이 가능하며 최대 비행 속도는 시속 460km로 보잉 737의 절반 수준입니다. The flight lasted for 8 minutes. We flew 3,500 feet in altitude, and we were able to complete our test plan exactly as we intended to. 항공기업들이 2025년에서 2027년 사이 전기 비행기 상용화를 목표로 제시하면서 차세대 친환경 비행기에 물꼬를 틀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 환자가 늘고 있지만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형편인데요. 식용곤충이 근육 감소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학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발성성한 어르신들이 운동으로 여가를 보냅니다. 세월만큼 쌓인 구력, 청년 못지않은 몸놀림의 비결을 묻자 어째선지 예전만 못하다는 손사래가 먼저 나옵니다. 옛날에는 버쩍버쩍 뛰어다니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주 노인 걸음으로 걸음도 걷고 그렇습니다. 이런 무력감은 노화가 진행되며 근섬유 수가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과거 노화의 과정 정도로 여겼지만 이를 질병으로 보고 관리하는 게 세계적 추세입니다. 치료제가 없던 터에 식용곤충, 고소해가 근육 분할을 촉진하고 근감소증을 완화한다는 사실을 국내 연구진이 확인했습니다. 실험용 쥐의 근육세포 배양액에 고소해 추출물을 처리했습니다. 그러자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보다 근육 분화 촉진 지표인 미오게닌 발현량은 60% 증가했고 근위축 관여 지표인 아트로진 발현량은 36% 줄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라이프에 논문으로 게재됐습니다. 식용곤충 고소해의 근감소증 개선 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으로서 식용곤충을 기능성 메디푸드로 그 이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동물 실험과 임상 연구를 거쳐 식용곤충의 활용 가능성을 찾을 계획입니다. 과거 식욕보다는 혐오감을 자극했던 식용곤충, 이제는 환자식 등 기능성 식품 시장을 시작으로 어엿한 음식 재료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경남 창원의 주남저수지는 겨울철 새들의 대표적인 월동지인데요. 올겨울에는 강원도에 폭설이 쏟아지면서 멸종위기종 제두루미가 2배 넘게 주남저수지를 찾았다고 합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주남저수지 인근의 들판. 몸집이 커다란 녀석들이 아침 식사에 여념이 없습니다. 천연기념물 제203호 제두루미입니다. 하나같이 긴 목을 늘어뜨려 겹실을 주워 먹기에 바쁜 모습에 웃음이 절로 납니다. 공중공중 땅을 박차고 날아오르거나 청에서에게 긴 날개를 펼쳐 유유히 비행할 때면 우아한 날갯짓에 넋을 뺏기기도 합니다. 제두루미가 이 넓은 이 평야를 갖다가 날 때 보면은 아주 온화하게 자기들의 영역을 지켜가면서 잘 날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매력이 아주 좋습니다. 제두루미는 세계적으로 만여 마리만 남은 대표적인 멸종 위기종입니다. 올겨울 주남저수지에는 평소보다 2배 이상인 1,800여 마리가 찾아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주요 월동지인 강원 철원에 폭설이 내리면서 남쪽으로 이동한 겁니다. 눈이 덮게 되면 제두루미가 먹이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따뜻한 남쪽으로 이동하지 않았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남저수지는 갈대밭과 들판이 가까워 철새들이 겨울을 나기에 최적의 장소. 여기에 창원시가 매일 먹이로 벽시 200kg씩을 뿌려 먹이 활동에도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특히 올해 제두루미 개체수가 늘면서 앞으로 월동을 위해 주남저수지를 찾는 개체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도 됩니다. 제두루미가 1,800마리 정도 이제 주남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향후 한 2,000 정도까지는 더 기대해 보거든요.
월동을 마쳐가는 제두루미는 앞으로 보름쯤 뒤부터 번식지인 시베리아로 돌아갈 전망입니다. YTN 박정혁입니다. 염산을 쓰지 않고 기르는 전남 장흥의 무산김이 친환경 양식 국제 유기 인증을 받았습니다. 미래 지속 가능한 해양 생태를 위해 15년 동안 애쓴 성과인데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무산김 수출이 훨씬 더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정정 해역으로 이름난 전남 장흥 앞바다입니다. 장흥의 김 양식 어민들은 지난 2008년에 때가를 좋게 하고 이물질을 없애는 데 쓰는 염산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양식 관행을 과감하게 내려놓은 노력은 ASC 친환경 양식 국제 인증을 받는 결실로 나타났습니다. 환경 분야하고 이렇게 사회적 분야가 엄청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생소한 그런 인증 제도였지요. 이 5개 분야에 대한 그런 인증 심사를 받기 때문에 그것도 단기에 끝난 것이 아니고 2년 동안의 준비를 거쳐서 인증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SC는 세계 자연기금 등이 설립한 비영리 국제기구에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양식 수산물에 주는 인증입니다. 인증 심사는 코로나로 실사를 못해 영상과 어민 인터뷰를 통해 주민 공동체의 평가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꼼꼼하게 진행됐습니다. Having put in the effort and obtained the certificate, we all know it's not an easy journey, and I know that there have been people around to help you. There have been consultants, and hopefully also control union has not made it too difficult. 장흥 무산김은 MSC 국제해양관리협회의 친환경 인증과 함께 ASC 인증을 받은 수산물 유통에 꼭 필요한 인증도 함께 받았습니다. 장흥군은 지난 2017년 친환경 갯벌 생태산업 특구 지정을 계기로 해양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힘써 왔습니다. 장흥군의 무산김이 우리 말 그대로 세계 최초로 ASC, MSC 국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친환경 단지를 확대 재생해서 장흥군 자체가 농수축산물이 말 그대로 친환경 유기물에 특화된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남 장흥의 친환경 김 양식장 3,300헥타르 가운데 이번에 ASC, MSC 인증을 받은 면적은 400헥타르. 해양 생태계가 살아나면서 낙지 생산량이 대폭 늘어난 것을 확인한 장흥군은 앞으로 친환경 수산물 메카로서의 입지를 더 탄탄하게 다져나갈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마스크 의무화 해지로 공연계도 기지개를 켜고 있는 가운데 가수 이은미 씨가 4년 만에 전국 투어에 나섭니다. 그동안 관객들과의 만남을 손꼽아 기다렸다는 맨발의 디바를 차정윤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한동안 썰렁했던 연습실이 분주해지고 호소력 짙은 보컬리스트의 목소리로 꽉 채워집니다. 가수 이은미 씨가 내일 여수를 시작으로 전국 40개 도시를 도는 라이브 투어 공연에 나섭니다. 코로나 이후 4년 만입니다. 무대 위가 가장 편하다는 이 씨에게 공연을 멈춰야만 했던 지난날은 악몽 같았다고 회상합니다. 역시 무대 예술은 객석에 관객이 꼭 필요하거든요. 네.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는 그 무대 다이나믹을 포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는 온전해진 무대에서 여러분들 만날 수 있어서 아주 행복합니다. 이미 4년 전 공연 횟수 1000번이라는 기록을 세운 베테랑에게 여러 수식어가 따라다니지만 그래도 가장 자랑스러운 건 맨발의 디바입니다. 마지막 기도를 올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맨발로 무대를 밟았던 게 최고의 찬사를 만들었습니다. 데뷔한 지 한 6년 정도 됐을 때 그 별명이 생겼는데 근데 진짜 너무 영광스러운 별명이에요. 네. 매일 진짜 이렇게 달고 다니고 싶을 만큼.
발라드와 록, R&B 등 장르적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대 위 잔다르크의 다음 목표는 재즈입니다. 제가 노래를 처음 시작하게 된 건 사라 본이라는 재즈 보컬리스트 때문이고요. 재즈 스탠다드 음반 한 장을 여러분들께 올해 안에 드리려고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로 데뷔 34년을 맞은 이은미 씨의 최종 목표는 그저 농익기만 한 게 아닌 낡지 않는 보컬리스트라는 평가를 듣는 겁니다. 빡빡한 공연 일정에 때로는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지만 음악이 주는 힘은 그녀를 계속 무대에 오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단 2시간에서 2시간 반의 시간이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떤 큰 전환의 포인트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음악의 힘이 그런 것에 있다라고 믿고 있고요. YTN 차정은입니다. 대형 뮤지컬 수준의 화려한 무대와 캐스팅을 앞세운 연극 셰익스피어 인 러브가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국내 연극 중 처음으로 10만 원을 넘겨 과연 표값을 하겠느냐는 관심거리였는데요. 신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 그대를. 신인 작가 셰익스피어의 사랑과 작품 세계를 그린 영화 셰익스피어 인 러브를 연극 무대로 옮겨왔습니다. 지난 2014년 런던 웨스트엔드에서 처음 공연됐고 한국에서는 이번이 초연입니다. 원작의 탄탄한 구성과 대형 뮤지컬에 못지않은 무대 장치 등 다양한 볼거리를 자랑합니다. 특히 영화와 TV 등에서 활약하고 있는 젊은 스타들이 대거 등장해 눈길을 끕니다. 작가로서의 어떤 고뇌와 모습들이었는데 그것들도 장면을 계속 해결해 나가고 연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또 해결이 된 부분이 있어서 대사와 말들, 이 시적인 표현들을 누구보다도 마음으로 좀 느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컸던 것 같고요. 화려한 캐스팅과 무대 외에도 화제거리가 또 있습니다. 비싸야 6만 원 정도였던 연극 티켓 가격이 11만 원까지 쑥 올라간 것입니다. 22명이 무대에서 계속 호흡을 하는데 그런 대규모의 연극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일반 뮤지컬과 거의 다름없는 제작비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처럼 비싼 표값에도 불구하고 연극 부문에서 개막과 동시에 1위를 차지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공연 예매 사이트 리뷰를 보면 가격에 대한 언급이 적지 않은데 대체로 인정할 만하다는 분위기입니다. 비록 티켓값 인상이 달갑진 않지만 연극도 뮤지컬만큼 많은 돈을 주고 볼 만한지 관객들의 반응을 공연업계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지구상에는 매 초마다 2명꼴, 하루에 무려 20만 명이 불어나고 있답니다. 거기에 우리 때 너무 많이 나왔어. 가족 계획은 신혼 초부터 시작하세요.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릅시다.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우리나라 인구는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서 거의 폭발적인 것입니다. 교육 문제도 심각해집니다. 20평 교실에 70여 명의 국민학생, 이부제 수업을 면치 못하는 학교가 상당수 이릅니다. 가족계획 실천하고 계십니까? 네, 전 하나입니다. 이 하나인데 더 바라지 않고 잘 키울 생각입니다. 인구 문제의 해결 방법은 오직 가족계획뿐입니다. 가족계획은 개인의 행복과 복지사회 건설의 선결 요건입니다. 많게는 20-30명의 정관 수술 희망자가 매일 꾸준히 찾고 있습니다. 정력이 떨어진다 이런 소리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 그건 믿지는 않았거든요. 가장 성공적인 정책이라는 평을 받는 우리의 이런 가족 계획이 개발도상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 발전까지 위협할 수준이라는 심각한 저출산 추세에 대해 언제 어디서 태어날지 모르는 주문동의 탄생 장면을 담기 위해서 각 병원 분만실의 모습은 서울 광화문에 마련된 38개의 모니터로 전해집니다. (2000년 1월 1일) 새벽
주문동이는 우렁찬 울음소리로 온 국민에게 새천년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바로 그날이란다. 두리둥실 귀여운 아기. 입춘이 지나면서 확실히 날이 많이 풀렸습니다. 올라가는 기온과 함께 주말 나들이 차들도 많아지겠는데요. 최근 한 달 평균과 비교해봤을 때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32만 대 정도 차들이 증가하겠고요. 고속도로는 다소 혼잡한 모습 보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고속도로 아주 수월합니다. 자주 밀리는 경부선 시구간과 서해안선 금천 일대마저도 이렇게 초록색 원활한 모습으로 뛰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개에는 주의를 하셔야겠는데요. 짙은 안개 때문에 한 치 앞도 보기가 어려운 곳들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많이 짧은 만큼 속도를 충분히 줄여주셔야겠고요. 안개등과 비상등도 잘 활용하며 안전거리 넉넉히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직 고속도로가 수월합니다. 영동선 용인 부근에서도 어렵지 않게 통과가 가능하고요. 경부선도 시구간 서초 일대 속도를 충분히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정오 무렵에 최대 정체가 예상되는데 경기권에서는 동탄 분기점과 남사 진위 사이가 어렵겠고요. 충청권 진입한 다음에는 북천안부터 천안 분기점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고장차도 많습니다. 중부내륙선 창원 쪽 상주 부근 갓길 쪽에서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남지 부근에서도 고장난 화물차가 서 있는 상태인데 겨울엔 차가 고장나는 경우 많으니까요. 차량 점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전띠도 잘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운전하신다면 안개 유의하셔야 합니다. 현재 곳곳에서 100m 앞도 내다보기 힘드니까요. 차간 간격 넉넉히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미세먼지도 문제입니다. 오늘 경기 남부와 충북, 대구는 종일 나쁨, 서울 등 서쪽 지방도 오전과 밤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오후부터 제주도는 빗방울 정도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영하 0.8도, 청주가 영하 0.2도, 부산은 영상 3.4도고요. 낮에는 온화합니다. 서울과 춘천이 7도, 청주가 8도, 대전 9도, 광주 11도, 부산은 13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남부지방에 그리고 영동지방은 다음 주 중반까지 눈이 길게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